2025년 예언된 해가 왔습니다. 격암유록과 정감록이 예고했던 구물 깨, 그리고 서양 예언가들이 경고했던 대변혁의 시대, 지금 그들이 남긴 마지막 전조가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전쟁, 중동의 불깨, 흔들리는 세계 경제, 이 모든 혼란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예언 속 인물, 운명을 바꿀 존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합니다.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3년째 계속되며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혼란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많은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정치권의 대립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분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2025년 을사년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육식갑자 체계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을은 새싹이 옴트는 봄의 기운을, 산은 뱀처럼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의 해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은 우리 민족에게 기쁜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통해 독립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비록 논란이 있었으나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죠. 매 을사년마다 한반도는 큰 변화를 겪어왔고, 그 변화는 항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의 예언서들은 물론 서양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변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격암유록은 을사년의 구물길이라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라 예언했고, 서양의 예언가들도 동방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과 맞닿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이 문화적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자 전 세계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혼란기 이후의 대전환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격암유록이 예언한 궁을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예언들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예언들이 왜 하필 2025년을 지목했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동양의 격암유록부터 서양의 예언가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영적 혁명을 예견했고, 이를 이끌 인물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동서양의 예언이 한 곳을 지목한 적은 없었습니다. 격암유록, 정감록, 사면대사의 예언, 그리고 서양의 영적 스승들까지,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를 말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후기의 성각자 남사고 선생이 남긴 예언서로 현대 문명의 발전삼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의 출현,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통신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까지 상세히 기록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대의 세계적 혼란과 질병의 확산도 이미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은 한반도의 운명적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이 예언서는 민족의 분열과 통합 과정을 마치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구절은 현재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대사의 예언과 삼부경의 기록들은 더욱 구체적인 시기와 징조를 남겼습니다. 이들 예언은 을사년이 되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유 열풍과 한국의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죠. 서양에서는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가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동양, 특히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을 때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비추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와 한국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예언들이 놀랍도록 일치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 영적 지도자의 출현, 세계 질서의 대전화, 이 모든 예언이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동방의 빛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겨바미록은 이래 구물길이라 표현했고 정감록은 새 세상을 여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들 역시 동방의 지혜가 서밤을 깨우리라고 했죠. 이들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될 영적 혁명을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영적 차원의 대각성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 정신적 가치가 존중받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한반도가 겪을 시련과 부활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은 이러한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조선의 멸망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고대의 예언가들은 이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최근의 기술 혁신까지 예언서들이 말했던 사건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과 경제기적의 과정까지 이 예언들의 정확성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겨바미록이 예언했던 형제간의 비극적 전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둘로 갈라져 피를 흘릴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전쟁이 발발로 그대로 실현되었죠. 하지만 예언서는 이 비극적 사건 이후의 놀라운 부활도 함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화된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리라는 예언, 당시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은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황금이 피어날 것이라는 겨바미록의 구절은 바로 이 시기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구절은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의 한류 열풍을 암시한 것이었죠. 사면대사의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동방의 밤이라 표현하며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36분의 달이 차면 새벽이 올 것이라는 구절은 1945년 광복을 의미했고 그 후 나라는 둘로 갈라지나 결국 하나가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겨바미록은 경제발전의 과정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철마가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생길 것은 산업화 시대래 사람들이 손바닥 크기의 도구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라는 구절은 스마트폰 시대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여러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건이었습니다. 88년 무룡의 해에 세계인이 모여들 것이라는 겨바미록의 구절, 88년 천재가 열리고 세상의 동밤을 주목할 것이라는 정감록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노래와 춤이 세계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K-팝의 세계적 성공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과업을 이끌 것이라는 구절은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로 실현되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청룡의 땅에서 시작되는 문화혁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이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발의 전염병 사태도 예언서들이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구절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문화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병이 세상을 덮었다가 물러나고 그 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예언들의 실현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된 예언들이 시기와 내용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우리는 이현수가 말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질서의 재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촉발한 중동의 불안정, 이 모든 혼란은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 이전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을사년의 예언이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양의 육식각자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는 항상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네, 은 새싹이 꽁태거리며 땀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하고, 는 뱀이 묵은 허물에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학치계에서 을사년은 대변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라는 것이죠. 역대 많은 역학자들은 을사년의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을사년마다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통해 독립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간할에 맞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광복으로 이어졌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권 자금은 포항제철 건설 등 주요 산업시설 확충에 사용되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한 번의 을사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역학에서는 이런 혼란을 새벽 전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항상 혼란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이죠. 1905년과 1965년의 을사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고 시련은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내부적인 사회 갈등까지.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K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과묘록은 을사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구물개이라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여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자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혼란한 시기에 나타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감록 역시 2025년 을사년의 새 시대의 시작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사면대사의 예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을사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들도 2025년을 주목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동방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특히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을 때 동방의 지혜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단순한 개인에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상징할 수도 있죠.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관, 분열을 넘어선 화합의 정식, 이것이 바로 을사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변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의 출현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교과묘록이 말하는 구물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물길은 하늘이 보낸이라는 뜻으로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어둠을 밝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활공, 과 새싹을, 그리고 길할게, 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는 이를 오신 이 또는 때가 되어 나타날 이라고 표현했고 서양의 예언가 슈타이너는 동방에 빛나는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이 예언된 인물의 취현 방식은 여러 예언서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과묘록은 세 번의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 했고 정감록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이로 시작하여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삼복염은 혼돈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진인이라 표현했으며
특히 고난과 시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언서들이 묘사하는 세 가지 시련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고난으로 가난과 질병 또는 가족의 시련을 겪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시련으로 오해와 배신 또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다고 하죠. 마지막 시련은 영적인 것으로 깊은 고뇌와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경의 한 구절은 진정한 구원자는 깨어난 민족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도 구원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깨달은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죠. 실제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미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 환경과 평화에 대한 관심 증가, 물질을 넘어선 가치 추구,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예언된 구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기술 혁신은 이러한 변화의 물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격암유록은 구원자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징조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하늘과 땅이 변화를 갈구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후 위기, 전쟁과 갈등, 가치관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시기의 특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구원자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동서양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삼부경의 예언은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깨어난 민족의 집단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원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취현보다는 집단적 의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감록은 또한 구원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나 내면은 비범하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깨달음을 중시하고 개인의 영광보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라고 했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은 이러한 예언의 실현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존을 중시하는 흐름,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움직임,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 등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변화의 일부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변화 앞에는 항상 저항과 혼란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문명이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들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는 예언서들이 말한 변화의 조짐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여파,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 이 모든 사건들은 예언서가 기록한 큰 변화 이전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계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는 막을 내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새로운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며 유럽의 안보 구도를 뒤흔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중동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은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디지털 화폐의 부상과 새로운 경제 질서의 태도는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죠. 격암유록이 예언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구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들이 말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과학을 이끌 것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반도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지만 예상치 못한 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비공식 접촉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죠. 정감록은 이를 등을 돌린 형제가 마주 보게 되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도 예언서들이 말한 큰 변화절의 징조와 일치합니다.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들은 이러한 혼돈이 새로운 질서를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이제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안식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한국식 미용과 패션의 유행, 그리고 한국의 도시 문화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들이 말한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들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예언서들이 말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융합, 전통과 혁신의 공조,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대화와 화합을 통한 문제 해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추구, 그리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예언서들이 말한 정신적 지도력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역할화들은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동북아 세력 균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등장, 한반도가 이끌어갈 이 변화들은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예언들이 말하는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풍의를 넘어섭니다. 격암유록은 갈라진 땅이 하나 되고 민족의 혼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정감록 역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문명을 열 것이라 예언했죠. 이러한 통일은 동북아 전체의 세력 구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삼부경은 이래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다리가 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도덕적 변화입니다. 예언서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이라 말합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지도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전파되는 정신적 가치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혁신, 이것들은 예언된 새로운 문명의 씨앗입니다. 슈타이너가 예견한 동방의 영성과 서방의 과학이 만나는 새로운 문명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영적 깨달음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명 말입니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체제와 가치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 기후변화, 빈부격차, 전쟁의 위협은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만들어내는 해결책,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변화가 2025년의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며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다져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한계에 도달한 지금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말한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명의 힘과 경쟁을 중시했다면 새로운 문명은 조화와 상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보다는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기술적 혁신, 평화를 향한 꾸준한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변화의 전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가질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도래했습니다. 겹아뮤록과 정감록이 예고했던 구물계, 그리고 서양의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대변혁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변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길, 세계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정세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된 징조들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2025년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겹아뮤록이 말한 구물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거 수많은 예언들은 동서야말 막론하고 한반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지목해왔습니다. 그 예언들이 말하는 운명의 인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변화가 축복이 될지 실현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 우리는 그 답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